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첫 번째 순서로요.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강기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암은 계절과 절기 모두 불문하고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통계로도 입증이 되고 있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 보실게요. 우선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이 나와 있는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1위는 악성 신생물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악성 신생물이 바로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성 신생물이 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사망 원인 1위로 통계가 나와 있냐면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기관이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암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같이 날씨가 추워지는 이런 계절에는 염두에 두셔야 할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모든 연령층의 이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암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보험사나 상품마다 조건도 천차만별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들 아실 텐데요. 전문가님, 암보험에서 그렇다면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암의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의 10%, 20% 보장이 아니라 유사암 따로 1,000만 원, 2,000만 원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 위암, 폐암, 간암, 그리고 대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방광암, 담낭, 담도, 신장암 이런 순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췌장암, 담낭, 담도, 신장암은 일반 암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전립선암과 방광암은 소외감에 분류가 되는 항목이고요. 여성으로 봐도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난소암은 소외감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위암, 폐암, 간암 마찬가지로 일반암이고요. 담낭암 일반암입니다. 대장암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 둘 다 갑상선암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생각하시고 예전에 많이 준비하셨던 고해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고해감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고해감도 다 일반암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고해감이 여기서 보이시는 게 바로 췌장암. 이 정도만 고해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사에서는 뼈암, 뇌암, 림프 이 세 가지가 고해감이고요. 손해보험사에는 이 세 가지에다가 식도암, 췌장암까지가 고해감입니다. 그래서 고해감 진단비가 뭐 1억을 주네, 2억을 주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의 발생 순위부터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암보험 준비하실 때 이 부분 꼭 짚어봐야 합니다. 자, 보장 범위 바로 살펴볼게요. 네, 보장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다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요. 과거에도 이 부분이 일반암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과거나 지금 생명사에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방광, 전립선암 같은 남녀 생식기암이 소외감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의 약 20%를
보장을 받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손해보험사 쪽은 이 부분까지 다 일반 암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사암은 과거에도 그랬고 생명사 지금도 그런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를 보장받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이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300만 원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1,000만 원에서 2천, 많게는 3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장 전망대암과 생식기암 등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암보험으로 선택하셔서 든든하게 보장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 암보험 있으시면요, 증권 꺼내보시고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보험 3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럼 보장 범위 넓은 암보험 플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기호 전문가님. 네, 보장 범위 살펴드리고요. 가입 연령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8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은요, 예전에는 80세 만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80세 만기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새로 준비하실 때는 90세 내지는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전망내암, 자궁, 유방, 방광, 전립선암, 이 남녀 생식기암이 모두 일반암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갑상선암이 최대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0년 갱신형으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든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갱신형을 하시게 되면은 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가입 조건은 5년 이내 암, 백혈병, 간경화증, 에이즈, 그리고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병만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보험 플랜 만나보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장 전망대암이나 생식기암 등을 모두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갑상선암은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암보험 플랜은요,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갑상선암을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성암 1위가 갑상선암입니다. 예전에는 이 갑상선암을 발견을 잘 못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처럼 건강검진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고 또 40세 이후가 되면은 나라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기에 발견한다 하더라도 암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위해서 하시던 일도 잠깐 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발이나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이 지금 현재 완치율이 90%가 넘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이런 부분도 일반 암에 포함이 되는 상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마저 알찬 플랜 만나봤습니다. 모든 여성분들 이번 플랜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번호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명쾌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가입 조건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각각 특징과 차이점 짚어주실까요? 네.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우선 갱신형은 과거에는 뭐 5년, 10년 뭐 이런 주기로 갱신형을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이런 갱신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해 드리는 연령대는 50세 이상, 55세 이상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년 동안 보험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30년 갱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보장 내용은요.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암 4가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뺀 나머지는 다 3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러면 이 유사암 진단비는 밑에서 유사암 진단비라고 따로 남자는 3천만 원, 여자는 2천만 원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보험료 살펴드릴게요. 보험료는 40세 남자 33,000원, 여자 36,000원. 50세 남자 42,000원, 여자 34,000원. 그다음 60세는 남자 58,000원, 여자 38,000원의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50세 이상부터는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보험의 갱신형 플랜부터 보셨는데요. 30년 동안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요.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자, 다음은 비갱신형 암보험 플랜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50세 미만 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상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9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40세 남자 49,000원, 여자 38,000원, 50세는 남자 43,000원, 여자 39,000원, 60세는 남자 53,000원, 여자 4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은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한국인은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할 암보험 플랜 꼼꼼하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신 암보험의 보장 범위 꼭 살펴보시고요. 최대 보장 범위 암보험 플랜 상담 필요하시면요. 저희 보험 3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절기 건강과 또 보험 정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번에는 박윤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환절기 하면 무엇보다도 혈관하고 또 이 혈압에 무리가 가기가 쉽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환절기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감기도 자주 걸리지만 집안에 또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하신다면 특히 이 뇌혈관 질환이랑 이 심혈관 질환, 혈관 관계된 질환을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일교차에 따른 지금 그 혈관 질환 위험이 상승이 돼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먼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그 만성질환 진료 인원에 대한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고혈압 환자가 60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 수도 286만 명, 그리고 간질환 환자 수도 163만 명. 지금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이 65세 이후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 4가지 만성질환,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3-4가지 이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증가 추이가 사실은 굉장히 놀랍도록 너무 커져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571만 명이었다면 지금 2017년 불과 2년 전이죠. 그런데 605만 명으로 굉장히 고혈압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계된 환자 수도 보시면 252만 명이었다가 286만 명으로 굉장히 이렇게 급격한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저도 지금 나이가 중년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건 이 50대 이후에는 우리 이 여성분들의 심장질환 이 발병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40대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여기 협심증인데 이 빨간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만 하더라도 심근경색, 심장질환보다 이쪽에 있는 협심증, 이쪽의 발병률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60대부터는 정말 걱정스러울 만큼 늘어나고 70대에 보면 이 급성심근경색보다 협심증을 진단받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에 대한 대비가 사실 좀 철저하게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폐경이 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분비가 많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심장질환의 발병 확률이 이제 줄어들면서 높아지는 이유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놈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이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발병 비율을 좀 같이 봐드리면 이것도 좀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50대가 내일 모레면 50대로 들어가는데 질환별로 50대 여성 진료 인원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전에 보시면 60만 명 정도 되셨다가 지금은 현재 73만 명 이상 발병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걱정스러운 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폐경기가 오게 되면 가장 걱정이 그겁니다.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한 발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선 심장질환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짚어드리면 9세, 10세, 20세, 30세, 40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녀 비율을 보시면 여자가 남성보다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래프가 비슷해졌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점점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60대, 70대, 80대 이상을 보시면 아주 확고하게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이 지금 심장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중반서부터 50대를 넘으셨거나 60대 이렇게 70대 해당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 방송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혹시 내가 몇 년 전에 심장질환 난 잘 준비했어, 뇌혈관 질환도 잘 준비했어 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뒤편에를 보시면 보장 범위가 달라서 보험료는 10년, 20년간 다 납입을 하셨는데 정말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자식들이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까 보험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사례를 저희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암에 이어서 또 중대한 질병이죠. 이대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원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심혈관 질환도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45%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좀 구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림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깔끔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진 받으면 여기 하얗게 지방 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심장 질환이 많이 좀 이제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너무 걱정스러운 건 예전에 나이가 많고 40, 50대 넘어야 심장병 이랬는데 식습관이 고령화가 되고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가 되고 연령이 자꾸 이제 많아지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도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살짝 이제 걱정스럽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협심증 발병률이 사실 가장 높은데 급성 심근경색증도 위험하기 때문에 좀 둘이 비교를 해드리면
우선 이 동맥경화로 심장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조금 좁아졌다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수축하거나 협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혈관이 넓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버리니까 피가 잘 못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 이제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 지속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협심증은 이렇게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닌데 실제로 협심증을 진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예 좁아진 심장 혈관이 혈전으로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아예 폐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폐쇄. 이 부분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이게 이 협심증과의 차이는 여기가 통증이 2, 3분 정도가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0분에서부터 몇 시간 이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슴 통증 중엔 최고의 고통 수치라고 하니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폭넓은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중대 질환의 수술법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심증 발병률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도 위험한데 이 혈관 질환이 딱 생기게 되면 2017년 대한민국 지금 다빈도 수술 질환의 숫자를 좀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0위에 협심증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한 분들 중에 어떤 수술을 제일 많이 했는지 또 살펴봤더니 이 7위가 스텐트 삽입 수술입니다. 이게 혈관이 좁아지면 우산같이 생긴 이렇게 예쁜 요걸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탁 피면 여기 좁아졌던 혈관이 이렇게 펴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전문적인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대 이상 수술 인원 중에 4위 이 스텐트 삽입 수술. 이렇게 연령대별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번 수술을 하고 말면 좋은데 이 재발률이 또 굉장히 높은 수술이라서 또 이제 좀 넉넉한 대비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통계를 같이 그래서 좀 살펴보면 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2011년도에는 진료비가 6,456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년, 불과 2년 지났는데 6,860만 원으로 늘어났고 최근 2015년,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2015년 자료만 보더라도 7,351만 원의 치료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본인들이 갖고 계신 증권을 꼭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준비를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치료비를 쓰고 있는 6,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프게 되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지금 여기 통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치료비가 감당이 되는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통계 자료 보셨는데요. 이 이대 질환의 수술법과 수술 횟수는 어떤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텐트 삽입 수술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때도 끼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수술 발생 실제로 어떤 수술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 스텐트 삽입 수술 건수 구성비가 80%, 심장 수술 중에 80% 이상을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고 있고 비관혈 수술입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생명보험에서 수술비 1종에서 2종, 3종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 수술비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셨을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수술이고 예를 들면은 복강경, 내시경, 카테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최첨단 의료기로
살을 째지 않고 뚫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피를 보지 않는 비관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부의 수술비 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술이 좀 위험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관상동맥 확장술, 동맥이 좁아진 걸 넓혀주는 수술이고, 이제 수술 건수나 이제 구성 비율을 보시면 비율은 조금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한 스텐트 삽입 수술을 좀 설명을 드렸고, 허혈성 심장 수술의 95% 이상이 비관혈 수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피를 보고 째고 그런 수술이 아니라 신수술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면 그래서 보험도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스텐트 삽입 수술 평균 수술 횟수 자체가 3.1회. 왜? 또 혈전이 쌓이고 또 막히고 하게 되면 재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 삽입 수술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대 질환 수술비는 비관혈 수술이 보장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 수술비가 나오는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도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보장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 질환 수술비는 비관혈과 반복 수술로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 준비하실 때 짚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장 범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험은 다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어머님 보험을 들어드렸었는데 실제로 저도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어려서 잘 몰랐을 때 제가 이 보험업에 들어오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지금 제가 전문가가 돼 있는데도 청구를 하다 보면 보상이 안 나와서 왜 그러지라고 약관을 본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희 보험 365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런 걱정 없이 이 시간을 조금 잘 살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정말 보장이 잘 되는지 한번 꼭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100이라고 봤을 때 범위가 넓어야 모든 게 보장이 다 되겠죠.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발병률은 불과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이는 I64라는 협심증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호자로 한 번이라도 병원을 가고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보험금이 안 나오는가? 보험사는 모든 것들을 진단명과 더불어서 코드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I64라는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한 2010년도 이후부터 해서 생보사하고 손보사 일부에서 판매됐던 그 어떤 이대 질환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지 않고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현재. 자, 그런 경우엔 제일 많이 걸리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땐 68%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요만큼만 보상이 되는 걸 갖고 있다면 나머지 이만큼은 과연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급성심근경색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료를 10년, 20년 내셨는데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 일이 현장에서 정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처럼 범위 넓은 보장을 갖고 계시는지 꼭 한번 증권을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요, 이 심질환에 늘 붙어있는 질병이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환절기에 특히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질병인가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정말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 40대 중반, 55세 중반서부터 60세까지 계신 분들은 정말 좀 심각하게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병 암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또 나왔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뇌동맥류라는 게 요즘에 의학 드라마에 멋진 남성 그 탤런트들이 나와서 의학 드라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으로 뇌동맥류 수술하는 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연사도 할 수 있고 수술하다가 뭐 테이블 데스라고 해서 죽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여성이 발병할 확률이 남자에 대비해서 1.56배면 대략 2배 정도 이상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특히 또 걱정스러운 거 고혈압이나 당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은 항상 이 가족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한 명 이상이라도 직계 가족 중에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뭐 암이나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을 때에는 나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고 상태가 좋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필요한 담보 한두 개 정도씩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6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입니다. 이게 높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은 여성이 높다라는 거, 발병률이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이 좀 더 많이 발병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과, 또 하나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환자, 이 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은 또 발병률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간단한 이유는 여성분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많이 걸리느냐, 호르몬의 영향이 좀 있다고 하고 유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과음, 흡연, 동맥경화, 스트레스는 뭐 현대인을 살면서 누구든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 무시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유병률 자체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뇌졸중 등 가족력이 있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예전에 보험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15년 전쯤에 화장실에서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건 제가 딸로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귀 속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온갖 검사를 하다가 결국엔 MRI를 찍었는데 뇌경색, 뇌졸중 초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게 빨리 발견이 안 됐다면 중풍이라 반신불수도 될 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15년 동안 잘 관리를 해서 약을 하나씩만 드시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그때는 제가 이쪽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치료비나 약값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가족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작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보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각자 본인 가정 형편이라든가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 보험 365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 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02-1638-3999번 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뇌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의외 요인도 있다면서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더 이슈가 됐었던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폐 쪽 질환이나 여러 군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는데, 우선 두뇌 쪽에는 뇌졸중이나 치매, 우울증, 요즘에 이게 너무나 흔한 질병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눈, 가려움증, 결막염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질환, 그다음에 폐렴, 천식 등, 코, 지금 현대인들이 비염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후두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날이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아토피 환자도 심각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지금 걱정스러운 이 시간에 부정맥, 심근경색, 그다음에 피부 쪽엔 아토피라든가 태아 임신 중이신 우리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태아보험도 서둘러서 들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장 장애를 일어날 수 있고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얼마나 미세먼지가 작길래, 요즘에 가을이 오면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 탈모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꾸 머리숱이 얇아지고 빠져서 이슈가 되고 있고, 샴푸 방송 같은 거 보면 괜히 남 얘기 같지 않고 요즘에 그런데요. 자, 미세먼지를 잠깐 살펴보면 저희 그 머리카락이 50에서 70mm, 70 마이크로미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세먼지 그동안에 황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미리. 그러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2.5 마이크로미리 이하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가서 혈관으로 침투해서 뇌까지 올라가고 피부에 쌓여 있고 신체 기관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뇌졸중 사망의 비율을 좀 살펴봤더니 23%가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위는 뇌졸중 5,600명 이상,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고 폐암, 가장 걱정입니다. 이 호흡기 질환, 폐쇄성 폐질환. 나중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라고 하면 그냥 호상이고 자연스럽게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면 다 질병을 앓다가 끝에는 이 폐 쪽, 폐렴이라든가 기관지 쪽의 문제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초미세먼지로 매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이렇게 WHO까지 어려운 얘기를 1급 발암물질 이렇게까지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주변만 보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일이 늘어났고 혈관질환 환자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고 심장질환 환자가 자꾸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건강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미세먼지도 위험하고 자 그러면 저희가 현대를 살고 있는데 각종 질병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놓으신 보험이 정말 내 것도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도 좀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이 큰 원 안에 가능하면 보장 범위 넓은 거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8.5%밖에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었다면 뇌출혈이면 요만큼밖에 보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뇌졸중이어야 이만큼,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해야 이만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령대가 40대 미만이시라면 가능하면 보장 범위 넓고 비갱신 특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플랜도 좀 제가 설명을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병자 이제 종합보험인데 325라고 합니다. 그 건강체하고 동일하게 건강하신 분들하고 보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요거 3가지만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진찰 검사 받은 게 있으신지,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으신지,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수술만 받지 않았다면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병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납입 면제 중에 5대 납입 면제라고 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 보험료 납입까지 면제가 돼서 건강하신 분들하고 손색 없이 비슷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325 조건의 유병자 종합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02-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포인트로 강조하신 부분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아까 그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뭐 이전 시간에 다른 전문가님들도 재밌게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돈을 내고 보상을 받는데 물론 특약비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자, 보장의 개수가 전부 다 해주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금 싸다는 이유로 난 그중에서 요 2가지는 보장 안 받고 요 4가지만 보장을 받을 거다.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점점 보장의 종류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2012년도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생보사 일부에서 생보사와 손보사 일부에서는 팔았던 상품 중에 급성심근경색 담보밖에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내가 한 보험 가입한 지가 5, 6년 이상 10년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서 이런 심장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수술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꼭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이제 심장질환 발생 범위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험을 갖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면책,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이라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보장이 되지 않는 줄 모르고 갖고 계셨다가 수술을 했습니다. 자, 신부전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공급이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질병이고 돌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도 보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경우에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느렸다 빨랐다. 자, 그런데 심장 판막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가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는 이런 보장 범위 넓은 담보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면책,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험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에 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렴한 담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도 이례적으로 범위가 더 넓은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도 좀 전에 심혈관 질환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는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거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특정, 벌써 앞에 특정이 붙었다는 건 특별한 어떤 게 한두 개는 보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걸리는 뇌중풍, 그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뇌혈관이 터지는 거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출혈보다 뇌졸중을 갖고 계신다면 그나마 다행이시지만 그중에서 이 두 가지는 보상을 못 받으시죠.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보상이 되는 게 딱 세 가지 코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이 있어도 보상은 10원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 실제로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는지 이런 증권의 세세한 특약을 보시고 내 것도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 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심뇌혈관 수술비에 대한 이해도 도울 겸 관련 플랜들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병률이 위험하다. 왜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고 발병률이 높고 가족력 여러 가지 짚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그 취지에서 심뇌혈관 수술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랜을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기본 계약 있으시고 납입면제 혜택들, 질병 수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1,0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 이제 여러 가지들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비도 500만 원. 단 연세가 좀 많으셔서 71세가 넘어가신다면 이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를 보시면 50세 때 3만 원대, 60세 때도 여성분은 3만 원대, 그다음에 70세 때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청자님들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남자분들은 이미 이전에 발병률이 높았고 보험금을 많이 타갔기 때문에 회사가 손실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여성분들의 발병률이 높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판매가 안 됐었죠. 그래서 보험료가 연령대별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준비를 안 하셨다면 부담 없이 얼른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시게 되면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시고 아까 다른 보험이 작은 거 갖고 계셔서 면책 사례로 봤던 보상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1,500만 원. 당뇨 고혈압 없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이걸로 또 수술을 망막병증 수술하게 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5대 납입면제까지 들어가 있는 알찬 플랜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대, 90대 정말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플랜입니다. 내용이 간단하고 다만 연령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금액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보장을 받아갈 수 있고 뇌혈관 질환, 범위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물론이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 간편가입형으로 좀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까지 다 보여드렸고 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만 원에 스텐트 삽입 수술 하실 때마다 반복 보장 들어가시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맥까지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수술비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는 10년 갱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 갱신을 해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보험료가 80세에 가입하시는 기준으로 6240원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시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 질환에 대비하는 플랜들 만나보셨고요. 자, 첫 번째로 325 조건의 유병자 보험 만나보셨는데 두 번째 알찬 보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전문가님. 네, 이제 3일 만세 보험이라 좀 더 간편해졌습니다. 가입 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보장 기간을 좀 길게 잡아가셔서 100세 만기 보장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장점을 보시면 암이나 이런 혈관 질환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드리는 아주 굉장히 좋은 플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세까지 아직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60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좀 서둘러서 알아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입원비랑 수술비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입 조건을 좀 살펴보면 3개월 이내에 의사한테 뭐 진찰 검사 요거만 안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안 하셨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입면제, 유병자 보험인데도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으로 진단 시엔 납입면제 사유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셔도 다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보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담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넣었다 뺐다 다 조절도 가능하고 우리 시청자님들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가능하니까 저희 그 365 전문가들하고 자세하게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초간편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100세 보장이신데 유병자이신데도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진단비 500만 원, 2대 수술비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입 조건은 가장 심플합니다. 5년 안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중질환 이것만 아니면 누구든지 보상이 가능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이렇게 큰 질병 이런 분들까지도 보상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약을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가입 연령별 이 한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설계 받으실 때 전문가들한테 한도를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